쭉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기는 뭐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얘기하면서요. 뭐 전반적인 내용은 지구의 온도에 대해서 쭉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요. 에너지 평형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평형의 뜻은요. 흡수한 거, 들어온 거랑 방출한 거, 나간 게 같은 상태를 평형이다 라 부르면서요.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요. 60짜리랑 20짜리면 시간 지나면 온도 뭐 같아질걸요. 뭐 이거 알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60에서 20 쪽으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에너지 되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요. 한 40 상태에서요. 1시간쯤 시간이 지나도요. 온도? 그럼 40일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그림부터를 뭐라 부를 거냐면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림에서요. 비커랑 플라스크의 물은요. 온도 변화는 없지만 흡수하거나 방출, 에너지의 움직임은 있기는 해. 근데 온도가 왜 그대로예요? 얘 들어간 만큼 받아오고 있는 상태. 얘가 지금 세 번째 비커의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서는요. 비커와 플라스크는 에너지가 이제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이 상황을 평형이다 보니까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평형이라는 녀석의 큰 개념들이세요. 그래서 이걸 왜 배우냐면요. 자, 태양에서 방출되는 건 태양 복사, 지구에서 방출되는 건 지구 복사다라 부르면서요. 현재 지구의 상태가요. 들어온 거 셋, 나간 거 셋. 들어온 거, 나간 거 같은 상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게 현재 지구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니네가 알기 쉬운 예시는요. 저 북극 있죠? 남극이요? 곰 살고 펭귄 사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추울 거야. 반대로요. 막 적도, 열대우림, 아마존 있는 곳은 굉장히 더울 거고. 쌤, 지구요. 지금 들어온 거랑 나간 게 같은 평형이라면서요. 근데요. 극지방은 춥고요. 적도는 덥지 않나요?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얘부터 또 보러 갑니다. 자, 일단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의 뜻은요.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녀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맞더니요. 단위 면적이다 라는 표현은요. 같은 면적일 때라고 읽으면 되는 게 단위 면적이세요. 그래서 일단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B랑 C가 두 개로 제일 적다. 근데요. 앞에다가요. 단위 면적이다 라는 표현을 붙여봤더니요. 이때는 에너지가 제일 적은 곳이 B가 되거든요. 쌤, B랑 C요 둘 다 태양 두 개인데요. 왜요? 단위 면적 같은 면적으로 바꿔봤더니요. C에는 햇빛이 4개 들어오거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적은 곳은 B입니다 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쌤, 실제 지구 그림에서는요. 이런 모습이야. A쪽을 봤더니 요만큼 면적의 햇빛이 두 줄기. B 지역을 봤더니 요만큼 면적의 햇빛이 두 줄기. 따라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좁은 면적에 두 개 들어오는 B가 더 크다. 각각의 이름을 A는 위도가 높아요. 고위도의 극지방. B는요. 위도가 낮아요. 저위도의 적도다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요. 위도에 따라서요. 고위도인 A는 에너지가 적네요. 저위도인 B는요. 에너지가 많네요. 얘를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서로 다릅니다 라 부른다고요. 근데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작이 뭐였어요? 지구로 들어온 거랑 나간 건 같은 평형 상태다라 부른단 말이야. 아니 쌤,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덥다며요. 들어온 게 더 많다며요. 고위도는요. 춥다며요. 나간 게 더 많다며요.
근데 지구는 뭔 상태라고요? 평형 상태래요. 에? 평형 되려면요 둘이 같아야 되는데 말이지.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붙여요. 쌤, 저위도는요 들어온 태양 복사가 많아서 과잉 상태. 고위도는요 위도가 높은 곳. 여기는 지구 복사가 더 많아서 부족 상태. 그런데 지구는 평형이라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요 고위도로 이동시키다 보니까요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로 이동을 시켜서 채워주다 보니까요 결국에 평형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부족한 만큼 채워주고 남는 만큼 버려주니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요. 태양 복사, 지구 복사 3개, 지구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니네가 알고 있기로는요, 쌤, 아니 작년이 10년 전, 20년 전 지구는 점점점요 더워지고 있단 말이지. 쌤,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는데요? 들어온 거랑 나간 게 같은 평형 상태인데,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지구 온난화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하러 가요. 자,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는요 들어온 거 3개, 나간 거 3개. 아래 그림은 지구에 대기를 추가해 놓은 그림이다. 쌤, 그래서요 대기가 없을 때 들어온 거 셋, 나간 거 셋. 쌤, 대기가 있을 때도요 들어온 건 3개, 나간 건 그대로 3개로 똑같이 평형을 이루는 중인데, 그냥 그럼에도요 지구 온난화라고요. 그럼에도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이유를요 대기가 생기다 보니까 온실효과라 부르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지구로 보내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쌤, 결과적으로 들어온 것엔 나간 것엔 같은데요 지구 안에서 돌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 그러다 보니까 더 더워지는 중이라고요. 얘를 지구 온난화다라 부르면서 원인을 온실효과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온실효과에서는 외울 거 하나 정도는요 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를 가시광선이다 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구 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적외선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붙여가는 게 대기는 가시광선은 태양 복사는 통과, 지구 복사는 적외선은 흡수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용어만 살짝 바꿔서도 물어보시니까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기가 있던 없던 들어온 거 셋, 나간 건 셋, 여전히 평형 상태라고. 그래서 니네가 문제에서 많이들 틀려오시는 내용은요 대기에 있고 없음에 따른 에너지 흐름을 그린 그림이다. 붙여가는 건요 쌤, 가일 때 봤더니요 들어온 것에 나간 것에 같으면 평형. 니네가 많이 틀려오는 게 니은 선지대세요. 쌤, 대기가 있을 때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라 라 그래요. 너네가 오개념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붙여요. 대기가 있으면 온난화 생긴다며요. 더 더워지니까요 더워지려면 태양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개념 생기는 거. 실제로 그림 보면은 들어온 것에 대기가 있을 때도 들어온 건 그대로 3개다. 그래서 니은선지 맞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많이 틀려오는 게 대기의 유무랑 관계없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해요. 대기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지구는 언제나 평형 상태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대기가 생기면은 점점점 뜨거워집니다. 이제 이 얘기 보러 갈게요. 자, 여기부터 막 이런 그림들 쭉 보게 되는데요. 니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 너네는 요 그림을 지금 이해를 하러 가야 됩니다. 요 그림을요.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자, 일단 대기가 없는 상황에서요. 쌤, 대기가 없었더니요, 지표의 온도가 매우 낮다. 쌤, 지금 대기가 없을 때요, 들어온 거 셋, 나간 거 셋. 태양 복사 100만큼, 지구 복사도 100만큼이야. 근데 현재 지구는요, 10도보다 따뜻할 거다. 이유를 대기가 있을 때요, 따뜻해집니다. 온실효과로 인해서요, 뭘 만들어줄 거냐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요, 지금 나가고 있는 백 중의 일부를 다시 지구로 보내줄 거라고. 그래서 온도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뭐 배우는 용어가요, 뭐 지구 열수시다라 부르면서요, 요 그림 보러 가요, 이제. 자, 이 상황은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에서 지표, 대기, 우주로 들어오거나 나간 에너지들 하나씩 보러 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림 봤더니요, 태양에서 온 거 100, 지구로 들어온 거 70, 그랬더니 지구에서 나간 거 70. 그래서 쌤, 지금요, 지구는 계속 온 상태다. 들어온 거, 나간 거 같은 평형 상태입니다. 를 쓰고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거 정도. 쌤, 태양에서요, 온 거는 100인데요. 흡수한 거는 70밖에 안 되네요. 30이 어디 갔어요? 요 30을 들어오지 못하고 반사되었습니다. 라 부르면서요, 요 값 30을 곧잘 물어보시게 될 거예요. 이어서요. 자, 다음 그림에서는요, 뺄 거 다 뺐다. 요 지표로 들어오고 나간 것만 남겼어요. 그림을요. 자, 지금 지표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 47.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온 거 98. 따라서요, 지표로 들어온 거의 합은 145가 되겠네요. 지표에서 대기로 간 거 133. 지표에서 우주로 바로 나간 거 12. 얘를 더해도 145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구도 평형, 지표만 떼놓고 봐도 평형을 이루는 중이라고요. 이번엔 대기만 떼서 봅니다. 대기요. 자, 태양에서 대기로 온 거, 지표에서 대기로 온 거 더하면 156. 대기에서 우주로 간 거 58. 대기에서 지표로 간 거 98. 얘를 더해도 156이고요. 그래서 얘도 평형 상태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지구 열수지다라는 얘기는요, 지구도 평형을, 대기도 흡수한 거, 방출한 거, 지표도 흡수한 거, 방출한 거 다 같은 우리 모두 평형 상태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되게 좀 자세히 다뤄본 이유는요, 또 지금 중간고사를 봤던 학교에서는 비워놓고 A는 얼마냐, 비워놓고 B는 얼마냐, 요따구로 물어보시니까요, 요것들 구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됐으면 시간 좀 밑에 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딱 물어보는 게 막 이런 거 구하라 그래 지금.
쌤 봤더니요, 태양에서 온 거는 100인데 지구에서 나간 건 70이네. 머리에 기억해야 될 거는 지구는 평형 상태야. 나간 게 70이면 들어온 것도 70으로 같아야 된다고. 에? 근데요, 태양에서 준 건 100인데요. 나간 거 70이라고요. 들어온 것도 70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A가 얼마냐고요?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되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기억보기 맞는 보기고요. 쌤, 이어서 쌤 온실기체 농도얘기 보시면서요. 빙하기면은 춥겠네요. 온실기체가 적어서 춥나 봅니다. 정도. 이어서 디귿보기 볼게요. 쌤, 지금 요 B랑 C를 물어보죠. 우리 지구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유가 요게 늘어서. 지구로 들어온 거 나간 거는 일정의 평형이야. 근데 더워지고 있는 게 대기에서 흡수 후 재방출하고 있는 요 B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이게 온실효과였고요. 따라서 보면은요, 아, 온실기체가 늘어났네요. 온실효과가 세지겠네요. 온실효과가 뭐냐고요? 요거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하는 게 늘겠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됐으면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다음 장에 요거 문제 2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여기서요, 지구 반사율을 구하시면은 30% 나와요. 지금 들어온 거 100 중에 30 반사.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이 5번 틀립니다. 요거 70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랑 5번이랑요 하나 더 붙여 오실게요. 요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물어볼 건데, 쌤 지표가 흡수요? 지표 흡수 47, 98 요거 찾아서 더하시면 되세요. 네. 따라서 답은 145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옆에는요, 쌤 봤더니 지구 복사 얼마예요? 70이네요. 따라서 A 값은 12가 나오면 되고요. 따라서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132가 아니라 A를 더해줘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일단 뭐 연습 문제 쭉 풀면서 연습을 하긴 할 건데, 정 안 되면 숫자 외워. 그냥 정 못하겠으면 외워서라도 풀어야 돼. 자, 이어서 또 빠르게 갈게요. 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B가 A보다 커요. A는 고위도, B는 저위도, A는 극지방, B는 적도고요.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위도마다 다르지만 지구는 평형 상태. 그래서요, 저위도는요 더워요. 들어온 게 더 많거든요. 고위도는요 추워요. 나간 게 많거든요. 근데 지구는 무슨 상태? 평형 상태를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걸 저위도에서 부족한 고위도로 옮겨줍니다 까지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쓰는 게 요 그림인데요. 보통 문제에서 요즘에는 요거 물어봐요. P랑 Q 중에 누가 지구 복사고 누가 태양 복사인지를 보통 요새 물어보더라. 그래서 일단 얘가 들고 갈 거는요, 쌤 지금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요 위도에 따라서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뭐 이유는 지구가 둥글어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도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요,
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요. 얘를 지구복사로. 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얘를 태양복사로. 이렇게 판단해서 푸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A, B, C 단위 면적당 태양복사 에너지 A가 제일 크겠죠. P는 지구복사를, Q는 태양복사를. 태양복사 에너지는 저기 어디야? A, 저위도에서 더 많습니다. 까지 쓰시면 되고요. 다음요. 자, 계속 쓰는 그림이면서요. 쌤, 여기서요. A를 봤더니요. A가 뭐예요? 위도마다요. 차이가요. 별로 안 나네요. A를 지구복사입니다.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A는 지구복사, 쌤, 기억은요. 저위도는요. 에너지가요. 들어온 게요. 더 많다 보니까요. 에너지 과잉 상태. 그래서 요 디귿복이 항상 맞는 말이에요. 요거 이유를 이제 설명하러 가실 거고요. 똑같이요. 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는 지구복사,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태양복사입니다. 까지. 그래서 A는 저위도니까요. 에너지가 남으니까요. 과잉이라고요. 여기 고위도 쪽이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니은복이 항상 맞는 말이라고요. 이거 이어서요. 니네 또 많이 틀려오는 게 요거만 틀려온다. 위도 38도요. 자, 보면은요. 위도 38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여기가 위도 38도란 말이야. 지금 디귿복이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써요. 흡수량, 방출량 같다. 선생님 38도 봤더니 어때요? 들어온 거 태양복사랑 나간 거 지구복사가 같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근데요, 디귿복이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요,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위도 38도거든. 자, 이유는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개념이 뭐예요? A 쪽에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시켜서 채웁니다. 가 이 그래프의 핵심이란 말이야. 봤더니 쌤 에너지가요 이동할 건데요. 에너지가 딱 이동하는 길목이 38도임.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의 이동이 가장 많은 길목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까지. 그래서 디귿복이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붙여가는 건요. 대기랑 해수에 순환하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나는 항상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보러 갑니다. 갈게요. 자, 일단 대류는요.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대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서쪽이다 라고 하는 그림 봤더니 공기가 올라간다. 왜? 땅이 뜨거워서. 동쪽 봤더니요. 공기가 내려가네요. 왜? 땅이 차가워서. 그래서 선생님 공기가 올라가다 보니까요. 위에 공기가 좀 많겠지. 밑에는 별로 없을 거고. 선생님 동쪽 봤더니요. 차가우니까요. 공기가 내려오니까요. 땅 근처에 공기는 많을 거고 하늘엔 공기가 별로 없을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이 땅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준을 땅을 잡을 거야. 그래서 쌤 서쪽을 봤더니요. 땅이 뜨거웠더니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땅 근처에는요. 공기가 별로 없네요. 얘를 적이야. 쌤 공기가 내려온 차가운 동쪽 봤더니요. 내가 사는 땅 근처에요. 공기가 많네요. 얘를 고기압이다 라고 부르고요. 자, 이어서 쌤 그래서 땅이 뜨거웠더니 말이죠. 공기가 올라갔더니 말이죠. 하늘에 공기가 수증기 같은 게 많이 있나 보다. 아마도요. 날씨가요. 흐릴걸요. 비 오기 좋을걸요. 강수량 증가. 반대는 하늘에 공기가 없네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네요.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까지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우리 지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뭐길래 에너지가 이동합니까? 요거 얘기 중이었어요. 봤더니 어때요? 한쪽은 공기가 많네요. 한쪽은 공기가 적네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할 거다. 한쪽은 공기가 많아요. 한쪽은 공기가 적어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지금. 그래서 뭔 소리냐면요. 뜨거운 곳에 있던 에너지가 많던 뜨거운 공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켜주네요. 이거를 대기의 순환이다 라고 부르면서요. 이런 방법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바람은요. 어디서요? 공기가 많은 쪽에서요. 적은 쪽으로 갑니다. 얘도 지표 근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늘 말고 땅 근처를 봐야 돼. 바람. 자, 이어서요. 요 풍향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요.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네요. 불어오는 쪽 동쪽을 바람의 풍향입니다. 동풍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이유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외우면서 갑니다. 자, 90도 고위도는 추우니까 내려온다. 0도 저위도는 더우니까 올라간다. 그래서요, 고위도에서는요, 고기압 하강 기류가, 저위도에서는 저기압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까지인데요. 붙여갈 내용이 외운다. 자, 순서대로요. 고, 저, 고, 저. 고, 저, 고, 저. 외워야 된다, 이거. 따라서 저기압이면 상승, 고기압이면 하강, 저기압이면 상승, 고기압이면 하강. 따라서요, 바람은 요런 모습으로 불게 되고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까지요.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요거 갖다가 그려놓은 상황이다, 지금. 자, 볼게요. 자, 우리 90도 고, 60도 저, 고, 저를 만들었더니, 자, 봤더니 어때요? 고기압에서는요, 공기가 내려가고 있네요. 저기압에선 올라가고 있네요. 고기압에선 내려가고 있네요. 저기압에선 올라가고 있네요. 까지요. 그래서 고저는 좀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자, 이어서 남아있는 것들은요. 이거 오타 났다. 네. 그래서 90에서 60도에 불고 있는 걸 극순환의 극동풍, 페렐의 편서풍, 헤들리의 무역풍 이렇게 좀 외워는 놓으세요. 이렇게 외워는 놔주시고요. 그래서 뭐 외울 때는요, 위에부터 고저 외우듯이 맨 꼭대기 한 글자네, 그 다음에 두 글자네, 그 다음에 세 글자네, 최소한 요 정도만큼이라도 외우는 가세요. 그래서 이 대기대선을 통해서요, 어떻게 에너지가 이동하다 보니까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요. 자, 이어서는요, 여기 파트에서 요새 사막 얘기가 꽤나 좀 강조되는 중이에요. 선생님,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어지려면 비는 안 와야 돼. 증발은 많아야 된다. 선생님, 따라서요, 비가 안 오려면 고기압을, 증발이 많으려면 기온은 높아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위도 30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얘기예요. 자, 우리 90도부터요 만들어 갑니다. 고, 저, 고, 저 만들면 되고. 자, 선생님, 고기압이면요 날씨가 어때요? 여기 맑은 곳, 흐린 곳, 맑은 곳, 흐린 곳까지요. 소리 사막을 만들려면은 날씨가 맑아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따라서 사막으로 가능한 곳은 90도 아니면 30도인데, 쌤 사막 만들려면요 조건 하나 더 붙여야죠. 뭐 붙여야 되는데요? 날씨가 더워야 빨래가 잘 마르듯이 증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쌤 어디가 더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그림인 거야. 지구가 요래 있어요. 여기를 우리 저위도, 적도, 위에가 고위도, 극지방이야. 그래서 우리 걸어서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요 추워지듯이요 얘도 아래쪽은 비교적 더운 곳, 위에 쪽이 비교적 추운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막 만들려면요 어때야 돼요? 증발 만들려면 더워야 됩니다. 비가 안 오려면 고기압이요.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성립하는 건 30도밖에 없네요. 이렇게 보는 그림이시고요. 네, 됐으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위도 60도는 우리 저기압이라 그러죠. 강수량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니네 겁나 많이 틀려오는 거. 사막은 덥다고 사막 아니야. 열대우림도 개더워. 거긴 사막 아니야. 사막은 더운데 비가 안 와야 된다. 적도 비 개 많이 온다. 여기 열대우림이다. 사막은 그래서 위도 몇 도? 30도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니은 선지 애들 개 틀려와. 다시 적도가 더운 건 맞아. 사막은 덥다고 사막 아니야. 비가 안 와야 돼. 적도는 열대우림 아마존이야. 이렇게. 답은 디귿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는요 엘니뇨, 라니냐로 마무리됩니다. 볼게요. 저희는 위도 0에서 30도 부근에 발생하는 기상이변이래요. 그래서 0에서 30도에는요 이미 알고 와야 되는 거 무역풍이라는 게 부는데, 그래서 뭐 그림 보면요 여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중이래. 여기가 위도 0도부터 30도인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서 기상이변이에요? 막 이런 거 얘기해. 막 가뭄이 생겨요. 막 홍수가 납니다. 막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와야 되는 게, 결국에 바다 한가운데에는 사람 안 살걸? 막 가뭄 생기든 홍수 생기든 몰라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기상이변 때문에 피해를 입는 나라 이름을 조금 외우면서 오셔야 돼. 그래서 여기를요 호주라 부르고요, 여기를요 인도네시아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 서태평양 대신에 호주에서는 또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돌려 물어보시니까요 이 나라 이름 정도는 외워주세요. 또요, 자 옆에요 동태평양 대신에 여기를 남아메리카, 이 나라 이름을 페루입니다 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서태평양 대신에 호주를 쓰듯이 동태평양 대신에 남아메리카에서는, 페루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가봅니다. 수조에 물을 받고요 가만히 기다리면요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따라서 이 상태에서요 수면에 바람을 휴 하고 불면은요 물이 바람 따라서 이동을 할 건데,
그런데요, 물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요, 딱 바람을 받는 이 부분만 이동을 한다. 따라서 뜨거운 물 위쪽이 왼쪽으로 쏠리고요, 찬물이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까지요. 이제 붙여가요. 그래서 여기 엘니뇨, 라니냐 파트에서는요, 결국에 막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게 막 엘니뇨 시기라는 때는요, 동태평양은요 평상시보다요, 엘니뇨 서태평양은요, 라니냐 동은요, 라니냐 서는요, 강수량은 표층 수온은 기압은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물어볼 거라서요, 외울 게 좀 많다 보니까요, 여기는 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외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볼게요. 자, 우리 바닷물 모양 그릴 거예요. 위에는 뜨겁고요, 아래는 차가워요. 자, 이 상황에서요, 바람 불면은요, 바람 따라 흘러 갈 거고요. 바람 따라 흘러 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바람 따라 흘러 가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이어서 선생님, 수온이 높으면요 공기는 올라갑니다. 차가우면 공기는 내려가고요. 자, 그래서요 두 번째 가볼게요. 선생님, 평상시에 동쪽 오른쪽을 봤더니 바다가 차갑네. 차가우면 공기는 내려가요. 서쪽 왼쪽을 봤더니 바닷물이 뜨겁네. 뜨거우면 공기는 올라간다고요. 라니냐 때는요, 동쪽이 차가운 게 더 많아졌네요. 공기 더 내려갈 거고요. 라니냐 때 서쪽을 봤더니요, 더 뜨거워졌네요. 공기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평상시에는요, 요만큼이 찬물이었다. 엘니뇨 때는 다 뜨거운 물로 바뀌었네. 평상시에는 다 뜨거운 물이었는데 엘니뇨 때는 뜨거운 물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네. 원래 차가웠던 곳이 뜨거워졌네요. 반대로 올라가고요. 뜨거운 물이 많았는데요, 반반 섞였다고요? 내려옵니다. 가지요. 자, 마지막요 3번, 공기가 많으면 구름을, 공기가 적으면 해 그릴 거예요. 보세요. 쌤, 평상시에요, 우리 항상 왼쪽이 서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평상시에 서쪽은요, 공기가 올라오니까 구름을, 동쪽은 맑아요. 라니냐, 공기가요 2개 올라오니까 구름 2개. 라니냐, 2번 내려가니까 해를 2개 그릴게요. 엘니뇨, 올라가니까 구름을, 내려가면 해를, 이렇게 그림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여서 이제 물어본다고요. 쌤, 평상시보다요, 평상시에는 이 상황이야. 엘니뇨의 동쪽은요, 평상시보다요 수온이 올라갔고요, 엘니뇨의 동쪽은 평상시보다요 구름이 생겼네요. 강수량이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평상시랑 비교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이시니까요, 일단 요 그림 그리시는 거를 우선시 하셔야 되고요. 됐어? 자, 이어서는요, 용승이다 라는 표현도 곧잘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차가운 물은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거야, 대류 때문에. 근데 용승 봤더니요, 뜻이요, 차가운 물 주제에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 있는 거를 용승이다 라고 부른다. 특이한 현상이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용승을 찾아보면은요, 쌤, 용승은요 찬물이 위로 올라와 있는, 찬물이 위로 올라와 있는 얘네가 용승이다 라고 부르고요. 쌤, 따라서요, 평상시에 동쪽은 용승이 있는데 엘니뇨의 동쪽은 용승이 없네요. 따라서 물어보는 것도요,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은 용승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또 비교를 시키니까 용승이라는 용어까지 같이 보시면 되세요. 됐으면은 앞에 왔다 갔다 안 할 거야. 다음 장의 마지막 장이에요. 순서 1, 2, 3 따라가시면서요. 앞에 그렸던 거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림이 완성됐으면 밑에 강수량, 표춘수원, 기압까지 한번 쭉 채워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답 채우면요. 엘니뇨는 바람 약해져요. 라니냐는 세져요. 엘니뇨는요. 동태평양은요. 그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지금. 이고요. 라니냐, 동태평양, 라지요. 자, 그러면서 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 외우면서 갈 때는요, 니네 이렇게 봐요. 강수량과 표충수는 같이 간다. 기압만 반대다. 이걸로 풀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문제 풀면서 뭐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통 물어보는 게요. 무역풍이 어디가 더 셉니까? 표충수원의 차이는요. 또 무역풍은요. 강수량은요. 표충수원은요. 결국에 물어보는 것들은 요 안에서만 놀아.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외우시든 나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머리에 오래 남더라. 시고요. 자, 그래서 뭐 왼쪽 거 풀어보면은요. 쌤 가가 지금 평상시를 나가 엘니뇨를 의미하는 중이세요. 그럼 따라서 무역풍은요. 평상시가 더. 표충수원의 차이는요. 가가 더. 가는 평, 나는 엘니뇨까지요. 그래서 결국 물어보는 모든 물음들은요. 머릿속에 아까 니네가 손으로 그렸던 그림이 좀 들어가 있으면은 머릿속으로 저 그림이니까로 보시면 훨씬 풀기 편하셔. 그래서 그림 많이들 그려보셔야 되고. 자, 옆에는요. 평이고 엘니뇨네요. 무역풍은 엘니뇨 약해요. 그래서 A가 뭐예요? 왼쪽은 서쪽입니다. 엘니뇨의 서쪽은 강수량 감소. B는 엘니뇨의 동쪽은 표충수온 증가. 이런 식으로요. 일단 암기가 베이스가 되기는 해야 되는 파트죠.